오늘 잠깐 부정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정대명사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 이유는 부정이란 말 때문에 그래요. 부정은 니게이션의 낫의 의미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정해져 있다는 게 영어로 definite 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in이 붙으면 indefinite. pronoun을 부정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대명사를 들었을 때 느낌들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he는 정해진 것 같죠? 그 사람 이런 느낌이니까 얘는 인칭 대명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부정 대명사가 있으니까 정 대명사가 있지는 않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우 곤란해요. 그렇진 않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he, his, him, his 할 때 그 his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의 것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의미의 뭐뭐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 소유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럼 이 아이도 어쨌든 그것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해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해지지 않은 아이가 있어서 그걸 이제 부정대명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부정대명사 유형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오해하실까봐 잠깐 선생님이 따로 옮겨놔 볼게요. 부정대명사를 얘기하면 부정대명사는 학교 시험 문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이런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원과 it을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원은 막연한 것, 막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에 대비되는 게 정해진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선생님이십니다라고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눈치 빠른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막연한 대상이 복수면 그러면 원수일까요? 그렇죠. 원수죠. 그러면 정해진 대상이 복수면 이치, 그건 이치는 아닙니다. 데이죠, 데이. 공담을 잠깐 썰렁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을 가보겠습니다. 부정대명사의 유형 중에 원과 it이 있다면, 이제, 그러니까 it은 부정대명사가 아니고 원만 부정대명사인 겁니다. 혹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만 부정대명사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막연하다고.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연한 요거를 얘기하는 게 부정대명사지. it은 부정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다음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하나는 뭐고요.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뭐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고요. 하는 거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둘 중에서 둘 중에 둘 중에서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이란 말을 쓸 때 원과 기어들을 쓰죠. 근데 단수를 쭉 열거하는 방식에서 원이 있고요. 하나는 뭐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뭐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 얘는 셋 중에서네요. 셋 중에서.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어요. 어, 우리 색깔 있는 남자니까 색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멘트가 좀 썰렁했다, 그죠? 미안합니다. 울지 마시고요. 울고 그러세요. 선생님 농담이 너무 썰렁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모두 다 특징은 막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도 색깔 안 났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영어 문법 공부하는 게 힘들까봐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겁니다. 얘는 단수계를 나타내요. 단수들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럼 복수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 있겠죠? 복수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원의 복수형은 아까 원의 복수형 원지가 있지만 이럴 때는 원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몇몇은요라고 하는 거예요. some이 이제 some. 그리고 다른 나머지 것들은요 하면 이제 some 다음에 이제 the others를 쓸 수 있는데 되게 some에 호응하는 말은 대개는 others입니다. 대개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것들은이 some이라면 다른 것들은이 나오죠. 여러분들 독해지문 읽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죠? some에 대한 대응이 other다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참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아이들이 벌써 눈치를 챈 아이가 있습니다. 아, 역시 똘똘해요. 잘 키웠어요. 그다음 볼게요. some이 있고 others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여러 개들이 있겠죠. 즉 나머지 것들 이런 말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글자를 조금만 줄여야지 한 칸에 잘 들어가겠네. 이 정도 충분히 잘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너무 줄였다. 너무 인색하네요. 그죠? 그럼 볼게요. 얘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색을 칠하고요. 나머지는 다 녹색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녹색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 보입니다. 보이셨죠?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선생님, 단수니까 언이 있네요. 그렇죠. 선생님, 복수니까 S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 그래서 단수의 열거와 복수의 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부정대명사 이제 세 번째 유형을 좀 가야 됩니다. 부정대명사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all이라는 말, most라는 말, some이라는 말, none이라는 말 이런 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혹은 뭐가 있을까요? none 이런 말들 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음, 이러한 부정대명사들이 왔을 때 이런 부정대명사들은 주로 누가 오냐면 뒤에 오브가 오고 이제 한정사에 해당되는 덜을 물론 쓰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옵니다. 물론 이제 너는 약간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바로 좀 묻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정대명사들은 뜻은 다 아시죠? 설마? 모르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요 명사 중 모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모든 그 명사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뭐 앞에서 설명하나 뒤에 명사 중 뭐 이렇게 설명하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모든 대부분 어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 중요한 건 이 뒤에 명사와 동사가 수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역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명사들의 되게 이제 수일치 관계가 오브 앞에 있는 말이 수를 결정하게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명사와 동사 사이에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유형은 뭐냐면 많은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많은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모르죠.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위에도 모든이라는 말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어떤도 정해진 게 아니죠. 다 정해지지 않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이라는 말에 오브 다음에 역시 근데 얘는 복수 명사가 바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many니까 그죠?
복수명사가 와요. 그냥 제일 쉬운 걸로 그냥 얘기하면 명사는 곧 대명사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many of them이 맞을까요? many of it이 맞을까요? 당연히 many of them이 맞겠죠. 복수가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그럼 얘는 복동이네요. 미안합니다. 복수동사 이렇게 수일치가 됐죠. 그렇죠? 근데 요렇게 항상 복수를 쓰는 아이는 many of도 있고요. 우리 조금 있는 이 영어로 뭐예요? few죠, few. 네, few of 복수명사도 마찬가지로 있죠. 물론 이제 거의 없는 이런 말로 쓰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다음 복수가 항상 오는 말은 several of라는 말도 있어요. 몇몇은 이런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참에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하고 비교되는 게 머치입니다, 머치. 머치는, 머치 오브 다음에 당연히 셀업 명사죠. 셀업. 셀업은 아니고요. 셀 수 없는 할 때 그 셀업입니다. 셀업. 셀 수 없는 명사. 그런 명사는 좀 약간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죠? 셀 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로 취급하죠. 이렇게. 그러면 요런 아이에 대응하는 게 누가 있냐? 그렇죠? little of가 전형적인 요거의 대응이죠. 그래서 셀업 명사오고 그리고 단수 동사오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정대명사 생각보다 많은데 부정대명사 추가를 좀 해보면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온 게 바로 이치의 표현입니다. 이치. 이치는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오브가 오면 대명사로 쓰이는 건데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은 복수 명사가 오지만 뒤에 의미는 단수 동사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를 결정하는 게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치는 각각이니까 단수적이죠, 그죠? 단수적입니다. 근데 요 아이하고 똑같이 쓰이는 게 바로 누구냐? 이럴과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면 그럼 좀 심심하잖아요. 리더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요 아이는 형용사형으로 쓴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 단수명사, 단수동사. 그다음 either 단수명사, 단수동사. neither 단수명사, 단수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얘는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모든 부정대명사는 부정형용사가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브더라고 표현했던 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없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냥. 다 여기 써 있잖아요. 오브 요거 없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다. 그죠? 다 형용사가 되는 거야. 다만 얘들은 그냥 똑같지 않은 건 얘가 오브 다음에 복수고 얘는 오브가 없을 때는 단수이기 때문에 요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 같으면 어떤 거 잘 내겠어요? 얘를 잘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가 특히 별이에요. 여러분들 별 좋아하시죠? 별. 별입니다. 그리고 부정대명사의 유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잠깐 그냥 쓱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충분히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